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자, 정호김 의원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읽어보셨습니까? 그 한동훈 검사장 같은 이제 우리나라에 예를 든다면 뭐 정이면 정, 관이면 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게 진영으로 갈려져 가지고 거의 타잔이 무색할 정도로 줄타기를 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배척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검사가 과거처럼 무슨 충견, 맹견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정권이 되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진실을 밝혔을 때 그 살아있는 권력이 아직까지도 그 권력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서슬이 시퍼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한동훈 같은 그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권력에 대해서 같은 진영의 어떤 권력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게 되면은 너 기껏 이렇게 좋은 자리 줬는데 지금 배신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이 한국의 정치 문화, 이런 것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도 그렇고 또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지금 정체성의 위기가 오는 것이고, 더 재미있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까지도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네. 어떤 거는 우파 진영에 상당히 그 친화적이고 어떤 거는 또 좌편향 진영에 그 친화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헷갈린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모든 걸 이렇게 편가리로 나눠가지고 단순 논리로 보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를 못 찾는 그런 현상이 특히 한국 정치에서 나타난다는 거. 예. 이게 지금 21세기도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는 비극입니다. 네, 지난 국감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본인도 노골적으로 이 수사에 대해서 이 방해를 받았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또 했었습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을 비교하고 또 네. 한동훈 연구위원도 과거 정권에서는 사실이면 잘못이라는 전제하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최근에는 사실이라 해도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당황스럽다고 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됐어요. 본인의 SNS에 범죄자의 뭐 행동 유형인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무조건 잡았댄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잡았대다가 안 되면 조금 했다고 고백한다. 그러다 안 되면은 조금 했는데 니들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오히려 물고 들어가다가 네 번째는 꼬리 자르기를 한다라는 게 조국 전 장관의 SNS에 올라온 글인데 어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한동훈 연구위원이 언론에 이런 인터뷰를 지금 해가지고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여 180석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예. 조선일보의 인터뷰가 아니라 오히려 한겨레나 경향의 인터뷰를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더 좋은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지난 정권 적폐 수사할 때 소위 윤석열, 한동훈 이 콤비네이션으로 어떤 분 말을 인용하자면 좀 재미를 본 것 같아요. 이번 정부가. 그래서 아마 그걸 기대하고 중용을 했다가 결국은 이 권력,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 앞에서 절대 뽀샵질을 하지 않는 이러한 그 검찰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지금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는 거에 연장선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수사를 우려해서 정치를 한다. 이건 좀 약간 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특정 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7월까지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견지하면서 지금 걸려있는 권력과 관련한 또 중요한 그 의혹과 관련한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바로 그 중심 역할을 해야 될 인물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과연 지금 대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도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헷갈릴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정치 현상적으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지지율이라는 게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는데 네. 어쩜 지금 야권의 잠재적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질 못하는가. 그런 아쉬움 속에서 아마 이제 그 대안으로 자꾸 예. 이제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지금 7월까지는 예. 검찰총장으로서 만에 하나, 이거는 가정법적으로 정말 정치에 대한 의지가 있더라도 또는 있다면 그러면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네.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게 우선 과제가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 저렇게 입장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정호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공수처도 그렇고 이번에 뭐 중대범죄수사청 얘기하면서 보충 운운하는 것도 그렇고 네. 지금 그 검찰권을 완전히 권력에 종속시키는 중국 시진핑 체제 하에서의 검찰을 원용한다는 점에서 정말 역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왜 그렇게 그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 하는 이 앞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나서는가에 저는 궁금했는데 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이 표창장을 위조한다든지 또 뭐 아들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다든지 집에서 그 미국에 유학하는 아들 전화 기다리면서 그 답안지 가르쳐주는 조국 부부의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권력 비린 줄 알았더니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더 창피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자기는 그런 그 어떤 그 자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민망한 상황, 부끄러운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하다가 나는 이렇게 장렬하게 순교했다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지금 또 하고 싶어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왜 마음의 빚을 졌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오히려 그런 세세한 것 때문에 이 정권에 많은 부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앞에 나서고 또 발의한 사람은 뭐 김용민, 김남국 의원 같은 네네.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나는 어쨌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이렇게 순교했다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라는 자기 동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봅니다. 자, 이경 부위원장님 이야기 주시죠. 우선 의원님 말씀 중에서 뭐 그 중국 시진핑 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의원님께 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지금 기사에서도 나오면은 보충 수사 요구 제도가 있다. 이건 중국에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보안 수사 요구 제도가 있다라는 거고. 제가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한 거 10초만 얘기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안 그 수사인데 네. 그걸 굳이 보충 수사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바로 조국 전 장관이라는 지적을 한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모가요.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은 피해를 본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로 공모를 했던 걸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 4월이었잖아요. 작년 4월에 그 총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무렵이었는데 이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굉장히 깐깐하게 예. 본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분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정 억울하면 한쪽에서는 명예훼손 또 다른 쪽에서는 업무방해로 하고 차라리 법적으로 가지 않고 계속 논란만 하는 거는 예. 뭔가 자기들도 조금씩 자신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솔직히 예술성, 독창성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심사를 블라인드 심사했습니까? 아닌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요건 제가 지금 확인해 볼게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중간에 응시자가 많아가지고 예산을 늘려갖고 더 뽑았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딱 정하면 정한 대로 그 시스템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분명히 200 몇십 명이 응모를 했는데 40 몇 명이 됐다면 떨어진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 아들의 경우는 지금 이게 제가 그 언론 기사로만 본 거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그 파라다이스 얘기 나오잖아요. 다른 민간재단에서 받은 거. 근데 작품이 유사하지 않느냐 또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결국은 이거를 연말에 전시를 했는데 전시하는 과정에서도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계속해서 싸워가지고 다른 거를 싸우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피로감을 자꾸 확대 재생산하지 말고 네. 법적으로 가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굉장히 무모한 관행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을 보면
거기 그 이사를 뽑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추천을 할 거예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래서 그걸 장관한테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아예 명단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이미 연임된 사람도 떨어뜨리는가 하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으려고 답안지까지 가르쳐주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뽑히면 일괄적으로 다 떨어뜨리는 이거는 누가 봐도 네. 블랙리스트고요. 잘못된 관행이라는 이 법원의 판결은 네. 앞으로 우리가 성숙한 사회가 네. 되는데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되리라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